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부 생활지도와 상담 이론 가운데서 진로 교육과 진로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이제 400페이지입니다.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진로 상담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상담은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가능성을 넓게 인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통합된 교육적 노력이다. 그래서 진로나 직업의 영역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자기개발을 하며 현실에서 이를 검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고 직업을 포함해서 개인이 일생 동안 어떤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를 의미하는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장기에 형성된 이 직업 관련된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해 만족을 가지고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진로교육의 목적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현명하게 적응하기 위한 이제 방안이 진로교육이에요. 일의 세계를 폭넓게 인식시키는 과정이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내용과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적합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일과 직업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건전한 세계관을 확립하고 개인적으로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며 가정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게 한다. 그래서 진로교육은 산학협동체계 속에서 학교와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자본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로상담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자, 파슨스의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은 특정될 수 있는 고유한 이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 직업에는 중요한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독특한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특성,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의 매칭을 통해서 어떤 그 개인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성격 특성과 그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울리는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개인의 특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요인과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간에 연결이 잘 될수록 개인적인 만족과 성공적인 직업 수행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예전에 봤던 이제 천직 개념이에요. 천직 개념. 그렇죠. 그래서 직업, 지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명한 직업 선택의 요인. 그래서 개인의 이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포부,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자격 요건, 장단점, 보수, 취업 기회, 장래 전망 등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담자 자신의 개인적인 자료와 직업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도 이 파슨스가 얘기하는 이 직업 지도 모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흥미, 이런 것들과 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랄지, 아니면은 전도 유명한 직업이랄지, 나하고 관련해 가지고 적당해 보이는 직업이랄지, 나의 흥미를 끄는 직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칭을 시켜서, 그렇죠?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유용한 모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밀러가 특성 요인 이론의 5가지 이제 가정을 얘기를 합니다. 직업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직업 특성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의사결정을 도출해내는 인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발달보다는 선택 자체를 이제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개인에게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적절한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직업에 두루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직업에는 그 직업에 맞게 유능하게 일하는 특정 형태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누구나 자신의 특성에 맞는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막상 그 직장에 들어가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현실적으로 생활을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직관, 교사로서의 어떤 가능성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 사실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서툰 경우, 사실은 학교 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인간관계예요. 학생들하고 맞부딪히는 문제들, 동료 교사가 같은 교과의 어떤 동료 교사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 교과 선생님하고도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하고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슨이 이제 진로 상담의 6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분석을 해주고, 그렇죠? 이제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학생 특성을 파악하고, 종합을 합니다. 학생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진단을 하죠. 학생이 단면하고 있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상담 혹은 처치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지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6단계인데, 보면은 우리 상담 이론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상담, 이론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로우가 욕구 이론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이제 기초로 한다. 우리 교육행정에서 요 욕구 계층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가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욕구하고 직업과 이제 연결을 짓는 거죠. 개인의 욕구 성격은 아동계 가정환경, 즉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직업 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이 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로우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 유형과 이제 직업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 유형하고 직업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여기 이제 그 무관심형이 이쪽 그 인간 지향적 성격 형성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관심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 밑으로 내리고요. 요 애정형이라고 하는 것을 요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자녀 상호작용 유형으로 정서 집중형, 수용형, 회피형으로. 그래서 요거를 갖다 나눠서 정서 집중형을 과보호형, 요구 과잉형.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정형. 자녀의 요구에 이제 응하고 독립적으로 키우고 이성과 애정으로 이제 대하는 애정형. 그 다음에 무관심형. 자녀를 수용적으로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무관심형. 그러니까 애정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바람직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피형이라고 하는 것에 방임형. 이건 이제 무관심인 거고, 이제 방임형.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거부형. 냉담하고, 여기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 지향적 성격 형성이 과보형, 요구 과잉형, 애정형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이제 직업군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관심형, 방임형, 거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 지향적인 성격 형성이 되고 직업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동기에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진로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인간 지향적인 성격 형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비스직, 일반 문화직, 예능직 이런 것처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중요한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게 되고, 비인간 지향적인 성격 형성이 된 사람들은 기술직, 과학직 이런 거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그 선택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저기 과학 선생님들 이거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비인간 지향적인 성격이고 부모님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인식이셨어요? 아니죠. 이건 너무 이제 단칼로 잘라가지고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랜드의 이제 인성 이론, 성격 이론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6가지 성격 유형 가운데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된다. 그래서 환경도 또한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의 6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각 환경에는 그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적성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기 성향에 맞는 일과 환경을 찾는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 유형과 그가 처한 직업 환경 유형 간의 조화 정도를 보고 진로 선택, 진로 전환, 진로 성취, 직업 만족도 등 여러가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홀랜드의 이제 인성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홀랜드 이론에 있어서 이제 주요 개념들을 보면 일관성이에요.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관련 정도예요. 그래서 정육각형 모형상 두 유형 간의 근접성에 따라서 설명이 된다. 변별성.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인데, 변별성이 높은 사람은 이래서 경쟁력이 높고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행동에서도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정체성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안정된 인생의 목표, 흥미, 재능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며, 환경의 정체성은 환경이나 조직이 분명하고 통합된 목표, 일, 보상을 일관되게 제공할 때 생긴다. 일치성,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하고, 계측성,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관계로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각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우리 책으로 이제 405페이지에 이 육각형 모형의 그 상자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육각형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있기도 하고, 앞서서 이제 우리 봤지만은, 일관성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변별성이라든지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개념들에 따라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연계가 돼서 이 6가지의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육각형 모형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선뜻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실제적이다, 탐구적이다,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정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특성하고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선뜻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제 이해의 부족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홀랜드 모형을 진로 상담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그런 어떤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제시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하는,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변하기도 하는 건데,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게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이걸 갖다가 선뜻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건 저는 어쨌든 이 육각형 모형을 갖다가 한번 보면 현실적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직무를 좋아하며 실용적이고 근면하며 정직하다. 그래서 운동, 기술, 전자, 농업 등의 분야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근면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이런 분야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탐구적 지적 유형, 과업지향적이고 추상적인 일을 즐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여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수학자 등의 분야에 이제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하고 분명히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연과학하고 수학자하고 또 다른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유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어느 능력, 대인관계 기술이 이제 뛰어나고 친절하고 온정이 깊다. 그래요. 친절하고 온정이 깊은 사람이 실제적이고 탐구적이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적, 설득적 유형.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언변과 리더십이 좋아서 타인을 조작하는,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활동을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업가, 세일즈맨, 정치. 글쎄요, 기업가하고 정치인을 이렇게 같은 유형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하고요, 정치인하고는 완전히 뇌 구조가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점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측면에서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예술적, 심미적 유형.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정서적이고 직관적이다. 시인, 소설가, 작곡가, 연주자, 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예술적인 어떤 이런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요새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다음에 관습적 전통적 유형이다 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기록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재생산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격리사원, 사서, 은행원 등이 이 분야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직업에 있어서 이런 어떤 모델이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이러한 점에 앞서서 로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직업군과 함부로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욕구들이 생기죠. 그런 욕망들이 생길 텐데 글쎄요. 그래서 비판이 나옵니다. 성격만을 강조하고 다른 중요한 개인적 환경적인 요인이 경시됐죠. 분명히 됐습니다. 진료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유형만 구분을 하고 너는 그 직업군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봐요. 성격의 발달적인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과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죠. 이게 제일 취약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직업 상담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취약점이 이러한 지점이 있어요.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은 직업 환경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직업 환경을 바꾸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테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들을 보시면 힘들어 하면서도 그 직업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뭐 인해서 그 직업을 갖다가 계속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끌고 나가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직업이 그러한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그게 꼭 나한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다음 이제 슈퍼의 발달 이론입니다. 개인은 능력, 성격, 필요, 가치, 흥미, 특질, 자아 개념이 이제 다르다. 그래서 타고난 능력, 신체적 특징,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기회, 역할 수행의 결과에 대한 주위의 반응 등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바로 이제 자아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발달은 인생의 전생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로의식의 발달 과정은 개인의 자아 개념의 발달과 그것의 실현이며, 발달 과정은 개인의 변인과 사회적 요인 간의 타협과 종합의 연속이다. 그래서 진로는 심리사회적 발달과 사회적 기대의 맥락, 직업 기회 구조의 배경과 관련하여 발달한다. 그래서 개인이 담당하는 삶의 다양한 역할이 그의 생활 양식을 구성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역할의 구조가 진로 양식을 구성한다고 본다. 좀 더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생의 발달 이론을 얘기합니다. 성장기,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요한 인물과 이제 동일시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발달해요. 그래서 요새는 특히나 이제 매스미디어, 언론의 영향이 큰데 갑자기 뭐 드라마에서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와 관련된 그러면 갑자기 아이들의 그 직업관이 바뀝니다. 또 이제 뭐 소방관, 영웅적인 소방관의 어떤 미담이 나오면 또 소방관을 하겠다는 분,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떤 동일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기예요. 이제 아이들 단계를 넘어서서는 학교 생활, 여가 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자아 검증, 역할 시행, 직업적 탐색을 하게 되죠. 이제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연예인들 좋아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자기의 이제 현실을 갖다가 이제 둘러보면서 나한테 뭐가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립기예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이제 이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이거 맞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직업을 갖다가 탐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립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직이에요. 45세. 자,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쇠퇴기, 은퇴 준비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교육적 함의는 뭐냐면, 진로 발달이란 전생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진로 상담의 최종 목표는 직업 선택으로 최종 목표를 직업 선택으로 이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럼벌츠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보존적 행동주의 이론과 강화 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행동주의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인지주의 플러스 인간의 행동과 여러 가지 다른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은 상호 결정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학습 경험 및 다양한 요인의 결합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개인의 흥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선천적인 요인과 특기, 그렇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하고, 외부 환경 조건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IT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갖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직업군은 역시 교사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굴지의 이제 종합 상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은행원, 이런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었어요. 왜? 외부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가령 이제 사건,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경험, 내가 어떤 학습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도구적 학습 경험, 그 다음에 연상적 학습 경험, 대리적, 간접적 학습 경험, 이런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과업, 수행, 기술, 개인의 학습 경험, 선천적 요인, 특별한 능력, 그리고 환경적 영향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래서 이 과업, 수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내가 갖추게 된 전문적인 어떤 기능과 관련이 되겠죠. 또 그렇게 또 얻어진 어떤 습관이 될 테고, 가업 수행 기준과 가치관, 근로 습관, 지각 및 인지 과정, 정신 자세, 감정 반응들이 바로 이제 과업 수행 기술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이제 보통 근태라고 그래요. 근태, 그렇죠? 근무 태도, 그런 것들도 바로 이제 이런 과업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결정 요인의 결과, 자기 관찰 일반화, 자기 자신의 직접적, 간접적 수행이나 자신의 흥미나 가치를 평가하는 외현적, 내면적 자기 인수를 얘기를 해요. 세계관 일반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관찰하고 일반화해서 또 다른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과제 접근 기술, 환경을 해석하고 미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지적 능력, 수행 능력, 감정적 경향, 행위의 산출, 의사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로 교육 훈련에 참가하고 대학에서 전공을 바꾸는 등의 행동.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네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우의 사회 이론이에요.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요인이 직업 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이제 사회 이론이니까 사회적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직업 선택의 지량권이 상당히 적다. 결정론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문화나 인종의 차이보다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계층이 개인의 직업적 야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는 자녀의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직업 상담을 할 때 내담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정의 영향력, 학교, 지역사회, 압력 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젤라티의 이제 의사결정 이론인데요. 개인의 진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다. 직업 선택의 기본 원리는 의사결정 과정과 같고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직업 중에서 자신의 투자로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단계를 보면 목적의식,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한 대안을 갖다가 쭉 열거를 해보는 거죠. 각 대안의 이제 결과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보수, 직업의 안정성, 등등등. 그리고 각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거예요. 나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직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실현 가능한 것 가운데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재투입.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젤라티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스와 롭퀴스트의 이제 직업 적응 이론인데요.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에서의 요구사항과 연관지어서 직무 만족이나 직무 유지 등의 진로 행동을 설명하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개인 환경 조화 상담 이렇게 얘기했죠. 개인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강화 요인을 서로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인 거고. 그래서 개인의 생리적 욕구나 사회적 인정 욕구는 환경에서 제공하는 보수나 승진, 양호한 직업 환경 등의 강화 요인에 의해 채워지고, 직무나 과업 등 환경의 요구는 개인이 제공하는 강화 요인에 의해서 충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직업군 쪽에서 개인한테 요구하는 것, 또 개인이 직업군 쪽에 요구하는 것이 맞아떨어져야 그것이 직업으로 확정이 되고, 그래서 그 직업을 개인이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요구라고 하는 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과 환경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